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한승석입니다. 10월에 한번 뵈었었는데요. 이번에도 1시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아무 질문이나 콩팥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든 다 받고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월에 제가 했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말을 느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저의 또 아마 마지막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콩팥 질환에 대해서 이제는 좋은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이 콩팥이 하나의 때에 대해서 콩팥이 하나의 그 의미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찾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누구든지 콩팥은 두 개일 수 있죠. 물론 선천적으로 한 개이신 분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개 크기가 보통은 비슷한데 한쪽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살아오면서. 근데 이 콩팥의 개수가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답은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질문은 쉽게 답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릴 수 있는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잠깐의 그 의학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콩팥 모양인데요. 이 콩팥은 이렇게 요렇게 꽈리와 관으로 이루어진 이 꽈리와 관으로 이루어진 거를요, 영어로는 네프론, 한글로는 신단위라고 하는데 이 신단위로 빼곡히 차여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수는 콩팥 하나당 한 100만 개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끼리 콩팥에 대해서 신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콩팥 기능이 얼마일까요? 혹은 단백뇨, 혈뇨가 있는지요, 없는지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 나누죠. 근데 아까 제가 신단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질문은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단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요, 혹은 당신의 신단위는 몇 개인지요. 예. 이 신단위로 빼곡히 차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콩팥은요. 신단위가 아주 미세한 손상만 있으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근데 아주 커다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단위는 회복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말은 큰 손상이 있을 때는요, 콩팥은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또한 이 신단위는 재생하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열하지가 않아서 이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환자분에게 아주 커다란 손상이 있다면은 그 분의 콩팥 내의 정상 신단위 개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단위 개수가 감소함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뇨나 혈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은
콩팥 2개를 갖고 태어나시죠. 이때 이젠 당신의 신단위 개수는, 아까 제가 콩팥 하나당 평균적으로 100만 개 있다고 했잖아요. 신단위가. 이 신단위 개수는 태어날 때 보통 결정이 됩니다. 태어날 때. 근데 그분의 각각의 아이나 성인의 정확한 신단위 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콩팥 하나당 100만 개 내외의 신단위라는 거는 이제 그 해부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 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질문, 콩팥이 하나일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콩팥의 개수가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아직은 안 드리고 있고요. 계속 뭔가 백그라운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신단위라는 것으로 콩팥은 빼곡히 채워져 있고 신단위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데 개수가. 근데 분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손상이 있을 때에는 신단위는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콩팥이 하나라면 그 말은 콩팥이 1개로 태어난다면 혹은 2개로 태어났을지라도 나중에 콩팥을 하나 공여한 이후에 콩팥 하나인 콩팥 공여자는 신단위 수가 남들보다 당연히 절반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괜찮을까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질문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콩팥 1개, 즉 신단위 수가 콩팥 1개이기 때문에 신단위 수가 부족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콩팥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콩팥 2개일 때가 아닌 하나가 없어진 이후에 남아있는 콩팥 하나가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1개의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콩팥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콩팥이 1개로 태어나거나 나중에 때에 따라서 콩팥 공여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 괜찮다라는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콩팥, 즉 하나밖에 없는 콩팥 내 신단위가 열심히 일할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2개가 할 일을 하나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즉 콩팥이 열심히 일할 환경, 이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지 그 콩팥 하나가 꾸준히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의 평생 투석을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위한 환경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콩팥을 2개죠. 근데 하나인데 이게 2개가 이제는 우리 몸의 체중을 혹은 우리 몸부터 나오는 요도, 배출을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한다면 하나일 때는 2배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근데 몸이 비만이신 분들은 콩팥 하나가 이렇게 이럴 때 콩팥 하나가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했을 때 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비만이실 때는 콩팥이 부담을 느껴서 궁극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혹은 단백뇨가 생기고 혹은 콩팥 기능이 떨어짐에 의한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지만 그 괜찮게 콩팥을 일하게 하는 환경을 환자분 스스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장기에게. 그것이 뭐냐면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그 이외에도 당연한 얘기지만 술, 담배를 금지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깜빡했는데요. 식사는 저염식입니다. 저염식. 그리고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 수면의 질.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셔서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겠죠.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짧게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콩팥이 하나여도, 즉 한 개로 태어나셔도 혹은 나중에 콩팥을 공여하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 스스로 열심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 즉 남아있는 콩팥이 열심히 일할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체중 조절, 저염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밸런스 있는 생활,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픽이 콩팥이 한 개라면 이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분에서 15분에 걸쳐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빼놓겠네요. 콩팥의 개수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기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고혈압, 단백뇨, 만성 콩팥병, 콩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늦은 시간 들어오신 분 모든 분들, 최대한 모든 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니퍼 홍님께서요. 어머님께서 신장 하나가 기능을 거의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78세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토픽과 아주 매칭이 되는 질문이라서 좀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콩팥이 두 개로 태어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콩팥 하나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콩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 하나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아있는 콩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더 2배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환자분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식사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염식입니다. 예,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콩팥 기능 수치 여부나 혹은 단백뇨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저염식을 하셔야 되고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두성 킴님께서요. 여가율이 43인데 음식 조심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실 간단하게 뭐 저염식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기능 이젠 43이라고 하셨는데요. 연세가 중요합니다. 연세가. 예. 만약에 연세가 뭐 30에서 60세 사이, 즉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남아있는 여생이 훨씬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철저히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콩팥 기능 40대이시면서 연세가 뭐 8, 90세이신 환자분들 많으시죠. 예. 90세 연세 드신 분께 이것저것 식사 다 조절하시면서 그러시다 보면은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혹은 이게 아무래도 평상시에 이제는 입맛에 맞는 식사를 하셔야지 이제는 무드도 좋아지는데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저염식
혹은 때에 따라서 무염식을 기대하시거나 레커멘드 한다면은 오히려 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그 연세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동반 질환, 그리고 어떤 그 생활 패턴, 그거에 따라서 식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사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저염식은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스텔라님께서요. 신장암으로 신장 1개를 제거하셨고 남은 1개도 기능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식단 관리 중인데 가리라는 음식이 많아서 스트레스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 식단은 어떤 방향을 해야지요? 일단 저염식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죠.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또 이제는 당뇨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콩팥과 관련된 어떤 혈압약을 쓰시거나 약을 쓰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단백뇨가 혹시라도 심하신 경우에는 너무 고단백식이도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단백질 종류도 또 중요하고,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기능이 안 좋으시다면은 하나하나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입맛이 돌아오는데 뭐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입맛이 안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콩팥이 하나이신데 그 남아있는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좀 아버님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 식사 조절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니퍼 아까 그분이신 것 같은데요. 콩팥 기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거는 이제 콩팥이 2개일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콩팥이 하나일 때와 2개일 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콩팥 기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요, 결국에는 식단 조절과 체중 조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썰님께서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그 혈뇨 같은 소변 분비물과 한쪽이 심한 옆구리 통증, 거품뇨가 심했는데 만성 사구체 신염이지만 콩팥 기능 정상이고 단백뇨도 음성이라서 원인을 못 찾고 있었는데요.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과에서 향히스타민제를 2종류 먹고 나서 소변에 피딱지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한쪽 옆구리 통증도 사라지고 거품료도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백신을 맞고 백신 접종 후에 혈뇨나 때에 따라서는 단백뇨나 혹은 콩팥 기능의 저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콩팥 염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힘들지 않으시다면은 맞도록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 기준에 맞다면. 근데 아마도 코로나 백신 후에 많이 좀 힘드셨나 보네요. 근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단백뇨하고 콩팥 기능이 회복되고 염증도 좋아지셨을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또 이 콩팥의 그 염증 상황은, 여기서는 이제 피부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기라든지 장염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아주 심한 피부병? 피부병은 그렇게 많이 연관돼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감기가 심하다든지 장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콩팥의 염증이 나타나면서, 즉 사구체 신염이 재발하거나 생기면서 혈뇨가 있다든지 단백뇨가 있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치료법에 항히스타민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히스토리만 보고 모든 거를 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고 피부의 어떤 염증은 좋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2차적으로 즉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콩팥의 염증이 좋아졌다기보다는 피부염이 좋아지면서 이제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콩팥의 염증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새싹보리님께서요, 콩팥이 하나이고 남은 콩팥도 결석 제거술을 해서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니 혹이 혹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있네요. 암일지는 그거는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이제는 아마 CT를 찍으셨을 텐데 그 CT 결과를 보고 이것이 암인지 혹은 물혹인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그 수술 후에 콩팥 기능의 유지에 따라서 정말로 남아있는 콩팥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CT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희님께서 고혈압 환자분이신데요. 콩팥병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콩팥병. 이 콩팥병은 주로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에요. 이 4가지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 저하가 남들보다 좀 더 빠를 수가 있고 혹은 콩팥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조절이 좀 더 안 될 수도 있고 혈압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지 그 말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혹은 소변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에나킴님께서요. 남동생이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인데 키가 183인데 체중이 100kg시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네요. 키는 물론 크시지만 혈압, 통풍, 질병이 많으시고 네, 오른쪽 발꿈치 잘려서 장애가 있으시고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많은 일이 있으시네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신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남아있는 콩팥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환자분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도 참 어려우시고 그럼 운동이 어려우시다면은 지금으로서는요 식사를 남들보다 2~3배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약도 통풍 재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혈압 조절하느냐, 그리고 자기 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셔야 되고 푹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셔야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요. 근데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그 이외에 나머지를 남들보다 더 2~3배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쩔숭이님께서요. 어쩔숭이? 네. 건강검진을 받는데 단백뇨가 나왔는데요. 건강검진 때 이제는 새벽까지 치킨을 먹으셨다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수 있죠. 네. 이 단백뇨라는 건요, 이제는,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혹은 너무 이제는 식사 조절을 못 하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미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아마 소변 검사 다시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정량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검사하실 때 정말 단백뇨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님께서
고단백도 조심하시라고 하셨는데 고기 섭취 주 1회 정도는 괜찮을지요. 주치의께서는 골고루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정답입니다. 예, 그 말이 뭐냐면요. 이젠 단백뇨가 심하면은 고단백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소스 중에서도 이제 육식성 단백질을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단백뇨가 심하지 않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콩팥 기능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기 섭취 때에 따라서는 좀 하실 수 있겠죠. 다만 또 이게 또 연세에 따라서 또 이제 체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만나 뵙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의 조금씩 골고루 먹으라는 드시라는 그 어떤 레코멘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모든 환자분들에게 고단백 시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의사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뚱이님께서요. 20대 여성분이신데요. 크레아틴이 0.89, 사고체 혈관 85, 단백뇨 나왔는데 관리 필요할까요? 20대이신데요. 일반적으로는 20대라면은 사고체 여과율이 100 내외입니다. 네. 아무리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근육질이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도 여성분이셔서 근육질이 아주 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고체 여과율이 80이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단백뇨는 기본적으로는 20대든 80대든 100세든 단백뇨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단백뇨가 있다. 아무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식단 조절,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관리 당연히 필요하고요. 병원도 꾸준히 다니셔야 되고 약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을 해 드렸다면은 그 약에 대한 복용 수능도를 높게 유지한다. 즉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원님께서요. 30대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고 단백 정성 검사에서 트레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멸 반응 트레이스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걸 보고 하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예. 자멸 반응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트레이스 결과는 언제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것인지요?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금식을 하는데요. 저도 금식을 할 때 이제 물도 안 마시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일 때 물도 가능한 안 마시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상당히 진하게 나옵니다. 진하게 나오면은 저 트레이스 결과가 위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위양성일지라도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검사를 해봐서 저 검사가 정말 위양성인지 소변을 진하게 봐서 위양성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따로 말씀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검사를 아마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말씀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트레이스가 나왔을 때에는 반복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멸 반응 검사는 조금 다릅니다. 자멸 반응이 트레이스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백이고요. 자멸 반응은 실제로 저 그 스틱 검사에서 트레이스가 나와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그 소변에 그 적혈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 즉 진정한 혈뇨의 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저 자멸 반응 트레이스나 혹은 때에 따라서 원 포지티브 이런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오른쪽 화면만 봐야 되겠네요. 예, 윤의왕님께서요.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신장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치는 정상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신장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안 하는 것 말고 신장 건강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네. 윤의왕님의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 질문은 의대 학생분들의 수준에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콩팥 기능이 정상일지라도 무조건 콩팥이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콩팥 기능은 정상이고 소변에서 단백뇨 효용료가 없을지라도요. 콩팥 모양을 봤을 때 콩팥 모양이 남들보다 좀 쪼그라들어 있다? 혹은 콩팥에 상처가 많다? 혹은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하나이다?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남들보다 나중에 콩팥 기능이 좀 더 빠르게 떨어지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고혈압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일지라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콩팥 건강에 좋은 것. 콩팥 건강에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단 조절, 자기 관리, 운동 그런 부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제 외래에 갑작스럽게 레몬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몬수가 맞나? 네, 레몬 음료라고 해야 되나? 레몬수? 갑자기 레몬수가 좋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레몬수는요. 네. 그래서 레몬수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을요. 갑자기 제 외래에 최근 들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레몬수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일님께서요. 48세 남자분이신데 이식수술 1년 반 되셨고 면역 억제제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탈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탈모약 처방받아서 복용해도 됐지요. 면역 억제제 변경은 교수님께서 좀 지켜보시자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탈모약들이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쓰는 약을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콩팥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약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담당하시는 이식 담당 선생님께 이 약을 쓸 것 같다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그 약이 콩팥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드셔도 되실 것입니다.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 때문인데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면역제제를 지금 일단 1년 반밖에 안 되셔서 면역제제를 좀 집중해서 드셔야 되는 시기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면역제제 변경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아까 그 뚱이님이신가요? 근데 신장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인가요? 신장 건강도 가족력이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신장병도 이제 만성콩팥병은 이제 유전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다른 만성 질환처럼 유전성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만성 콩팥병은요. 다른 만성 질환처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나 뭐 당뇨처럼요. 즉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동반 질환 아까 그 콩팥병의 사촌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동반 질환이 유전성보다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아까 제니퍼 홍님께서요. 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데 장폐색으로 입원하셨고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네,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이 생겨서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으시거든요. 혈압이 이렇게 변동하면 신장 기능, 뭐 신장 기능보다는요, 이제는
그때 이제 장폐색일 때, 이제 샥인 상태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는 거의, 아마 당연히 식사를 못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체중도, 빠지셔서 야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아마 떨어지시고,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면 고혈압약을 드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장폐색으로 입원하셨을 때 콩팥 기능도 당연히 좀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때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콩팥 기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장폐색 그 자체만으로 혈압이 떨어졌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으로는요. 김영수님께서 콩팥이 하나만 있는데 CT로는 이상이 없는데 소변에서 피가 계속 나온다고 하시고, 오른쪽 신장 암수술 하신 지 4년 되셨고 CT에서 이상이 없는데 피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네. 혈뇨가 나올 때, 혈뇨가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비뇨학과 선생님께서 아무튼 그 방광이나 혹은 그 상부에 남아있는 콩팥에서 혈뇨가 나오는 원인으로서 뭐 어디에서 그 이제는 피가 난다든지 혹은 때에 따라서 이제는 암이나 암 전 단계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혈뇨만 나온다? 이런 경우는 보통 모니터링 합니다. 즉, 다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검사는 진짜 이것저것 1부터 100까지 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혈뇨만 나온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라는 표현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다른 데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들으셨다면요, 일단은 안심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최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쩔숭이님께서 소염 진통제가 신장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데 파스도 붙이는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말이 너무 빨라졌네요. 파스도 붙인 소염 진통제인데 파스도 조심해서 붙여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파스는 괜찮습니다. 예, 파스는 국소적으로만 이제는 약물이 이제는 흡수되고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파스는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답을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또 뚱이님이신가요? 네, 뚱이님께서 위에서 단백뇨 나온 20대 여성분이신데 몸을 만드느라 단백질 섭취가 많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요. 혹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게 건강에 나쁠까요? 육류가 건강에 나쁘다는데 무리 없이 단백질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에게는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 즉 그 고단백 시기를 물론 단백뇨가 아주 미약하게 나올 때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요, 지속적으로 특히 연세가 젊으신데 단백뇨가 연세가 젊으신데도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음식에서 드셔야 되겠죠. 음식에서 드실 때 일반적으로는요, 육식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먼저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색삭보리님께서 레몬 원액에 따뜻한 물 타 마시는데 입증된 게 없군요. 신장이 나쁜 건 아니죠? 뭐 색삭보리님께서 건강하신 분이시라면요, 신장이 나쁜 거는 없을 것입니다. 예, 염려 마시길요. 그리고 마음이 전부야님께서요, 커피가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음료를 좋아하는데 이런 습관이 신장 건강을 나쁘게 한다고 해서 겁이 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가끔 좀 크리티컬한 질문들이 있긴 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커피가 콩팥에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콩팥은 이제 원두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너무 많이 커피를 마실 때는요,
인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은 주로는 이제 콩팥길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주로 인이 오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인이 오를 만한 콩팥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는 환자분에게 이제는 커피를 마시신다면 이제 라떼류보다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라떼류를 드시다면은 물론 거기에 우유도 있긴 한데 체중에 혹시라도 관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커피가 아무래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이 많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커피를 끊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기의 콩팥 기능이 원활하다면은 적절하게 커피를 드셔도 되겠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커피도 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료는 기본적으로 탄산수는 피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마음이 전부야님, 동일한 얘기고, 또 마음이 전부야님께서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콩팥 2개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신장 크기가 다른 게 수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 저는 건강이 점점 나빠질 일만 남았나요? 어떤 약을 먹으면 더 나아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2개의 콩팥은 일반적으로는 둘 다 함께 나빠집니다. 만약에 콩팥병이 있다면요. 근데 하나만 나빠지거나 태어날 때보다 하나가 좀 쪼그라들어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예. 하나만 나빠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쪽에 주로 염증이 있었다든지 혹은 그쪽에 돌이 자주 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콩팥이 2배 일을 하면서 콩팥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콩팥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나 보네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결국엔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콩팥 기능이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관리를 아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약을 드시면 좋아진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콩팥 약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일부 약들 빨고 콩팥 약은 기본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늦추게 하는 약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약은요. 예. 혹시라도 누가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약들은 콩팥을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아무튼 환자분께서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단백뇨나 그런 콩팥 상황 갖고 계시는 질환에 따라서 이제는 의료진 분께서 콩팥 나빠진 속도를 줄이는 약을 처방해 드렸을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약의 처방이 필요하다면요. 다음으로는 뚱땅이님께서요. 콩팥에 물혹이 3-4개 있다고 하는데 주치 선생님께서 아직은 더 해볼 게 없다. 재검사해보자 하셨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지요? 물혹 추적 검사하자고 하는데 어떤 것들 하게 되는지요? 물혹은 아직까지는 왜 발생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다낭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자분들이 아닌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노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왜 물혹이 생기는지 잘 대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혹이 말 그대로 암이 아니라 그냥 물혹이라면요. 당연히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크기가 커지는지 때에 따라서는 작아지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점차 커지게 합니다.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시술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물혹 추적 검사를 일반적으로는 초음파로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끔 CT를 찍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미스터 초 is wife님께서
남편이 신장암 단일 신장이시라고 하시는데 91세까지 같이 건강 장수 가능할지요? 단일 신장은 3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엉터리 있지요. 사고체 여과율 7.5, 크레아틴 1점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1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시기예요. 예. 충분히 100세 혹은 저는 몇 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세 이상까지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같이 사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면은 91세가 아니라 100세 그 이후까지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시길요. 다음으로는 뚱땅이님께서 예, 만성공파병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가요? 근력 운동인가요? 둘 다입니다. 결론은 둘 다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이제는 유산소 운동은 이제 체중 조절, 그 이외에도 물론 심장 기능 유지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데 아무튼 결론은 둘 다 필요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끝났나요? 예. 예. 너무 답을 제가 짧게 해가지고 질문이 일찍 끝났는데요. 예.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길게 그럼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금란님께서요. 아마도 만성콩팥병 1단계이신 것 같은데 방광염이 심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단계가 많이 올라갔나요? 이거는 뭐 검사를 해보셔야지 되겠는데요. 방광염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염증이 심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거품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염증 때문에 단백뇨도 조금 더 증가해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광염을 안 생기게 하거나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방광염도 자주 걸리시다 보면요. 방광 기능이 떨어짐에 의해서 콩팥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광염이 있으시다면 그 다니시는 의료진 분으로부터 잘 치료받으시고 방광염을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확인을 하셔서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묘세님께서 2개의 콩팥 중 1개가 기능이 이러는데 그 1개가 괴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요. 저음식 중에서 한쪽 발이 부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일단은 괴사라는 표현보다는요, 저희는 섬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콩팥 1개가 기능을 잃었을 때는요, 이제 섬유화가 돼서 이제 쪼그라들고 딱딱해집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이제 1개 콩팥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염식을 유지하는데도 발이 붓는다. 예. 발이 붓는 이유가 확실하게 콩팥 때문인데 이렇게 의료진 분으로부터 들으셨을 때 발이 붓는 게 확실하게 콩팥 때문이라고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종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몸 안에 소금을 빼는 약, 즉 이뇨제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부종이 아주 미약하게 있을 때는 그러한 이뇨제를 굳이 쓸 이유는 없는데 부종이 너무 심할 때에는요. 그로 인해서 뭐 피부염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장기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요. 그래서 부종을 아주 철저하게 저염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때에는 그 부종을 줄이는 즉 소금을 빼는 이뇨제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 초이스 와이프님께서
통풍약 패브릭은 신장을 나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신장 나빠지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약들은 신장에 상관이 없었지요. 기본적으로는 큰 상관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튼 전립선 비대를 잘 소변을 잘 보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라기보다 많은 전립선 비대증 약들이 이제 혈압을 좀 낮추죠. 근데 저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콩팥 기능이 때에 따라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추이는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JL님께서 한쪽 콩팥이 쪼그라들었다고 하는데 신장 기능은 58, 어떤 때는 62이고 아마 마지막 질문은 괜찮을지요?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GFR, 정확하게는 Estimated GFR이 이제는 58나 62.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크레아틴인이라는 그 혈액 내 크레아틴인의 수치를 재가지고 이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크레아틴인의 수치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병원을 가실지라도 그 크레아틴인 혈액 검사 수치의 변동폭이 있고 그 변동폭에 의해서 이 GFR 값도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과 62는 서로 이렇게 변동하는 폭 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콩팥 기능은 연세가 뭐 때에 따라서 70세, 80세 이후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나님께서요, 58세 여성분으로서 신부전, 만성콩팥병 3기라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수치가 32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50대 후반이신데 32. 철저하게 자기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아마도 단백뇨량이나 동반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칼만 신드롬 페이션님께서 초음파의 신장의 혹이 3mm가 6개월 만에 커졌는데 위험한가요? 고령이 아니고 예전에 독극물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혹이 이제는 아마 무록이라면요 3mm라면은 작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3mm가 커졌다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크기가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이제는 그 시술할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10cm라고 보통은 기준을 두는데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의 증상이나 뭐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3mm 정도 커졌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콩팥에 있는 무록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면은 계속적으로 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고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